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악플 범죄가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잖아요.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법은 그걸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요. 어쨌든 사실 적시한 것까지 이거를 임의로 다 처벌하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허위 사실 적시만 처벌하자라는 논의들이 있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이든 허위든 문제 삼지 않아. 어쨌든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하는 거야. 악플러들한테 처벌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쨌든 사실이든 허위든 처벌을 하고 있는데 형량에 있어서는 둘이 많이 차이가 나죠.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어느 정도 될까요? 1년? 1년? 6개월? 아, 진짜 정말 몰라요, 제가. 굉장히 선하시네. 선한 거예요? 형량 조금만 더 높여보세요. 3년? 3년 맞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 이것도 3년 이하의 벌금이 3천만 원이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아니요,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고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고 판사님이 이제 판사님이. 정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과거 전과 기록이 많다 또는 전과 기록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매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성도 있고 뭐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배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양형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양형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면은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볼 때 양형이 절대 낮은 게 아니에요. 네, 낮은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벌금 조금 나오고 그리고 실제 합의를 할 때도 합의금 액수도 사실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상대방이 뭐 연예인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명예훼손죄 피해자는 대부분 공인이거나 또는 인기가 많은 사람이거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지켜야 될 게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됐어. 연예인들이 가해자로 특정이 됐다. 그러면은 일반 성범죄 사건에 비해서 이 연예인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든 빨리 원만하게 종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금이 막 올라가겠죠. 난리가 나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맞습니다. 천정부지로 막 합의금이 올라가요, 이럴 때는. 근데 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들 제가 뭐 초등학생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명예훼손 범죄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보다는 어쨌든 합의를 볼 때 이렇게 네. 말씀드릴까요? 공인보다는 네. 좀 일반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지도 네. 경찰 수사관들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네, 않은 맞아요. 사건이야 라고 네. 생각할 만한 네. 거니까. 수사기관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무량에 비추어봐서 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테니까 그런 그쵸. 부분들은 다 이해는 가는데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에게는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살인이라든지 상해만 큰 금액의 어떤 사기 사건이나 이런 사건만 강력 범죄들만이 사건이 아니라 사실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단순한 폭행, 상해 사건 또는 모욕 이런 것들도 사건 자체는 매우 작을 수 있는 것처럼 수사관들 입장에서 그게 보여지겠죠.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 때문에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테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자살까지 이르게 맞아요. 할 정도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네네네. 받는데 일 개인이 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것들이 제대로 의사표시가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여겨지실 때는 꼭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다투시면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사관님께 제가 다 가서 좀 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대했으면 좀 다른 결과를 맞아요. 이룰 수 있었던.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수사관 입장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조사 자체를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공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면은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사실적시의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에 네, 맞습니다.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퀴즈를 이제 코너 속의 코너처럼 퀴즈를 계속 내주시는데 그럼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훨씬 높겠죠? 맞아요. 6년과 6천만 원? 비슷해요. 정말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실 정말 형벌을 받았다, 뭐 재판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대부분은 뭐 벌금형이고 실제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 명예훼손으로
부분으로 인해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높은 형량을 받아서 뭐 실제 법정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제가 실제 담당했던 사건들에서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못했고 있긴 있겠죠. 있긴 있을 거예요. 네, 분명 형량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악플들이 정말 많다고 네네. 들었어요. 댓글을 고소했을 때 반성문 쓰면은 오케이 라고 해주고 재판부에서도 형벌을 줄여주고 뭐 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 반성문에 완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그건 모르죠. 진심일 수도 있죠. 아, 그건 진심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처벌에도 있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피해자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교화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했다라고 하는 건 피해자 본인이 결정한 의사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그걸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반성 안 할 수도 있죠. 실제로 반성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법 체계적으로는 그거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반성 안 하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심리도 난 너무 궁금해. 왜 그러세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선처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 반성문을 인정을 해줬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시 고소를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그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네,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재고소는 안 돼요. 그래요? 네. 너무 황당한데요? 그 내용으로 한번 처벌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받게끔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어요.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처벌받게 되면 뭐 계속 고소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처만 더 커지고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다른 네, 뭔가가 있나 보이나? 이거는 이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나는 시간도 너무 많고 나는 뭐 고소해서 내가 가서 조사 받고 뭐 재판 절차 진행하고 하는 거에 난 부담도 전혀 없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서 변호사 선임해서 뭐 다툴 수도 있고 나는 상대방이 너무 짜증나. 그래서 나는 걔를 어떻게든지 괴롭혀야겠어. 주구장창 괴롭히고 싶어. 라고 하면은 내가 그런 마음까지 먹었다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악성 댓글 다는 게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하나하나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고소하는 거 쉽지 않네요. 네, 하나하나 고소하는 거예요. 시간적, 네, 맞아요. 마음적인 네. 여유가 있는 분들만 네, 가능. 맞아요. 왜냐면 그걸 하나하나 고소하게 되면 결국 내가 그 고소할 때마다 가서 조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능은 하지만 그만큼 나도 어쨌든 피폐해진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고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